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사라져 없어진다는 뜻의 소멸이라는 낱말이 최근 수년 사이 농촌 소멸,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 30년쯤 후면 지방의 작은 마을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걱정도 됩니다. 박소혜 리포터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지방으로 많이 촬영을 다니다 보니까 또 비어있는 학교라든지 비어있는 집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땐 참 마음이 좀 좋지는 않은데요. 이와는 또 반대로 귀농을 한 청년분들, 또 시골살이에 푹 빠져 계신 분들, 그리고 시골 마을에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까지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소멸이라는 말 대신에 희망이라는 글을 쓰고 있는 작은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가끔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편보다는 조금 멀리 돌아가더라도 아주 오랜만에 덜컹거리는 시외버스에 몸을 싣고 창밖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찬찬히 바라보고 싶은 날 말이죠. 오늘이 마침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이곳은요, 바로 부여에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도 아름다운 공간을 자랑하는 마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바로바로 이동을 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뿅. 낯설지만 편안하고 오래됐지만 새 것 같은 마을, 대체 여긴 어딜까요? 지도를 보지 않아도 유유히 흐르는 백마강이 말해줍니다. 여긴 충남 부여의 작은 시골 마을, 규안마을인데요. 골목길 가득 지긋한 세월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을을 보고 있는데요. 간판도 그렇고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고즈넉하고 되게 시골집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네요. 와, 요즘에 이런 골목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와, 이 집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요. 이게 대청마루도 딱 있고 외양간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살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 잠깐 올라가도 될까요? 네네. 여기 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살고 있지는 않고요. 이 집은 좀 버려진 오래된 집을 고쳐서 저희가 한옥 독채 숙박으로 드리고 있는 공간이에요. 80년 정도 된 집인데요. 80년요? 처음에 이 집을 만났을 때는 이런 한옥의 형태가 아니라 다 샤시로 가려져 있고 버려져 있고 나무의 형태를 볼 수 없는 멸실 신청이 된 집이었어요. 80여 년, 사람과 함께 숨쉬며 꼿꼿이 잘 늙어온 옛집. 세월을 간직한 나무 기둥들과 석가래는 그대로 살리고 생활의 편리함만 조금 보탰습니다. 옛것에 새로운 것을 더해 버려진 한옥에 다시 쓰임을 만들어준 셈이죠. 제 모습을 잃었던 대청마루도 다시 햇살과 바람을 되찾았습니다. 저기 한옥 마루에 정말 오랜만에 앉아봐요. 봄, 여름, 가을 바람을 맞을 수 있고 시원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기존의 원래의 한옥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켜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버려질 수도 있었던 건데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네요. 50년 이상 된 한옥들이 빈집이라는 그런 이유로 많이 무너뜨리죠. 근데 원래 이렇게 되게 아름다움들을 갖고 있는 집들이거든요.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 전통 가옥,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즐기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이 되게 보람이 있습니다. 4년 전 이 마을로 들어와 다양한 문화 공간을 만들고 있는 박경아 씨. 그는 마을의 오랜 역사가 세상의 속도에 떠밀려 맥없이 사라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 강을 통해서 배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을은 굉장히 큰 포구였던 마을이에요. 그래서 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뱃사람들이 들어오고 여관도 많고 술집도 많고 그런데 다리가 생기고 시내 중심이 저리로 이동하면서 여기는 완전히 다 비어져 있는 마을이 된 거예요. 새로운 가게들이 하나둘 많이들 생겨나서 이런 움직임으로 마을이
예전에 그 온기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해서 자원길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도로명이기도 해요. 네, 자원길 한번 제가 구경하면은 하루가 꽉 찰 것 같아요. 네, 차분차분 산책하시다 보면 즐겁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거창한 계획 없이 그저 길이 이끄는 대로 걸어봅니다. 그 옛날 온갖 물자를 실어 나르던 번성했던 나루터 마을. 마을 안엔 면사무소, 극장, 그리고 이렇게 백화점까지 있었을 정도니 옛 모습 짐작이 되시죠? 여기가 백마여관 자리인데요. 이 마을이 한창 번성했을 때는 아마 이 여관에서 시끌시끌한 사람 소리가 한 번도 빠짐없이 맨날 들렸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조용해졌으니까 세월이 무색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세월은 마을 곳곳 풍요의 추억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이 공간은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요. 지붕부터 이 나무 기둥까지. 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여기 네. 길을 걷고 있었는데 네. 건물이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거예요. 저기 있죠. 아, 여기 써 있어요. 저기 모든 이 네. 집에 대한 정보가요. 저기 다 써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네. 원래 어떤 용도로 사용되던 건물이에요? 이게 요정이었어요. 요정이라 하시면 술집. 술집. 예. 아, 묘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술집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사람을 홀리는 공간일 예. 수도 밤에 있어요. 이렇게 청소하다 보면 술이 땡겨요. 술집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그게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68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있던 건물. 여기저기 뒤틀리고 쓰러진 이 집을 다시 일으켜 세워 말을 건네보니 무수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자, 이게 뭐 같아요? 새 집인데요. 근데 새 중에 어떤 새일까요? 제비. 예, 맞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커피숍 안에 이런 코드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하나씩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자, 눈을 크게 뜨세요. 기울어진 나무 기둥 위로 꽃창살이 피었습니다. 천장에 전선을 연결해주는 애자도 그 모습 그대로. 구멍난 지붕도 가리지 않고 오히려 드러냈습니다. 마당엔 옛날 우물도 있는데요.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옛 이야기를 계속 길어 올려도 끝이 없습니다. 카페 주인장은 이 공간에 반해 여행객으로 왔다가 홀딱 주민이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지나가다가 이게 커피숍 같기는 한데 또 폐가 같기도 하고 그게 도대체 뭐지 정체가 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커피숍이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그때 여기서 이제 커피 내리시는 분 얘기를 하고 여기 자원길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저도 여기서 한 일원이 되고 싶다. 이 공간과 저하고 좀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공간의 장점이나 이런 걸 좀 발견하고 저도 좀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카페 주인장의 귀촌 사연은 그가 내리는 커피 향보다도 더 깊은 향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와, 이 건물은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쁜데요? 자원길을 걷다 보면 단박에 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이 자주 눈에 띄는데요. 동화 속에 나오는 건물 같아요. 실례합니다. 궁금할 땐 망설임 없이 들어가 보는 게 제 성격인데요. 게다가 저는 참 먹을 복도 많아요. 우연히 기웃거린 곳에 파스타 향기가 솔솔. 이탈리아에서 유학한 셰프가 저처럼 자원길을 걷다 걸음을 멈추고 식당을 차리게 됐다고 합니다. 잠시 그의 인생 이야기를 맛봤습니다. 누군가 먼저 한 걸음을 떼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한 자원길. 조용하고 소박했던 마을도 이제 제법 수런수런해졌다네요. 아버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실례 좀 할게요. 혹시 위험하시니까 여기 예. 네, 교환마을에서 쭉 사셨어요? 그렇죠. 몇 년 정도 사셨어요? 내가 나이 70이니까 이제 70년 됐지. 이 다리 놓기 전에는 여기가 컷이 부여보다. 다리 놓고서 이제 죽었다가 지금 커지기 시작해요. 여기 관광객들 젊은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지금 코로나만 엄점은 세계 각국에서 여기가 많이 오고시요. 규안마을의 변화는 4년 전 바로 이곳에서부터입니다. 자원길 프로젝트의 출발점 같은 공간인데요. 80년 된 이명문 할아버지의 담배가게. 이미 오래전 문 닫은 담배가게가 책방으로 변신했습니다. 오, 예전에 할아버님께서 사용하셨던 방을 그대로 이렇게 살려놨나 봐요. 옷장이랑 이 방바닥도 완전 시골 방바닥 있잖아요. 뭔가 할아버지 댁에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데요. 따뜻한 삶의 온기가 배어 있어서 그랬을까요? 첫 방문인데도 낯설지 않은 느낌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손때 묻은 책방 곳곳엔 옛 주인의 흔적들과 삶의 이야기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상장! 오! 이 어린이는 6월 말 학력고사에서 1등을 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좀 1등 하셨나 봐요. 근데 여기 상장의 이름이 임땡땡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임씨 할아버님 손자분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부 굉장히 잘하셨나 본데요? 상장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 그랬죠. 때때로 사라지는 어떤 것들은 영원하다고. 마을엔 이미 사라졌지만 영 사라진 것만은 아닌 지나간 시간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100년) 시간의 역사가 쌓인 한옥. 이곳에선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와, 제주소년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요, 이 자원로 아름다운 한옥에서 굉장히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공연인가요? 제가 이제 MC가 돼서 인디계 우리 함께 음악하는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한 명씩 불러서 좀 깊게 얘기 나누고 라이브도 듣고 같이 연주하기도 하고 그런 고품격 음악 토크쇼가 되지 않을까. 부여의 문화를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공연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고생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적한 부여의 느낌을 담은 소담한 공연. 네, 그래서 말투도 약간 그냥 말할 때는 특별한 점은 노래할 때 딱 변해서 이보다 더 친밀한 공연장이 세상 또 있을까요? 빛나는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 나아질까. 한지에 물이 스미듯 한옥에 음악이 스밉니다. 여기라면 길을 잃어도 좋겠습니다. 비단 물결처럼 고요히 시간이 흐르는 곳. 걸어도 따뜻한 자원길입니다. 네, 부여 자온길 정말 매력 있는 곳이네요. 68년 된 옛날 술집, 80년 된 담배가게, 그리고 무려 100년이 넘는 한옥까지 자온길 곳곳에서 만난 공간의 이런 내력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게다가요, 집에 쌓인 시간의 흔적들을 지워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되살리려는 그 마음이 참 따뜻하네요. 맞습니다. 자원길에 가보시면요, 정말 원래 있었던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 아름다움을 많이 추구를 하셨는데요. 제비집도 그대로 살리고요. 네. 못 박힌 나무 기둥부터 또 천장에 뚫려 있는 구멍들도 그대로 다 살리셨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만큼 요즘에도 새 것을 좋아하는데 이곳에 가보니까요, 옛 것도 참 아름답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라면 길을 잃어도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길을 잃어도 좋았나요? 제가요, 이날 네. 계획 없이 정말 길 따라가는 대로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2만 보를 걸었더라고요.
근데 자원길을 걸을 때는 사실 힘든 줄도 모르고 걷다가 집에 네. 와서 싹 씻고 누워서 딱 보니까 다리가 저릿저릿했지만요. 오늘 자원길에서 뭐 했지? 하면서 상상을 다시 해보니까 기분 참 좋아지고 굉장히 네. 만족스럽더라고요. 사실 제가 살짝 길치거든요. 네. 길치라고 한들 자원길에서라면 저도 물론 무척이나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규안마을 골목골목의 조용한 변화 불러일으킨 주인공을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부여에서 자원길을 만들고 있는 박경아입니다. 잘 반갑습니다. 오셨습니다. 예. 스스로 따뜻해진다는 그런 의미의 자원길, 이름부터 참 따뜻한데요. 부여와의 인연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지, 또 어떤 계기로 자원길 프로젝트 시작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많이 물어보세요. 부여가 고향이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고향은 아니고요. 부여에서 대학원을 공부를 했습니다. 부여에서 공부를 하고 서울에서 오랫동안 공예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인사동, 삼청동, 헤이리 등지에서 공예 사업을 했는데 작가들이 거리를 조성해 놓고 이제 매장을 만들고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날 보면 가게세들이 너무 올라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조금 지속될 수 있는 오래된 지속 가능한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부여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고 자연도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 문화 콘텐츠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도가 있고 애정이 있는 부여에 내려와서 이런 문화거리를 조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년 전부터 내려와서 자원길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마을을 처음에 어떻게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이 마을은 이제 부여 사람들에게도 많이 잊혀졌던 이제 마을이에요. 상가들이 모두 사라지고 했던 마을인데 제가 부여에서 아주 오래전에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민속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민속조사라는 건 이제 옛날 할머니들이 뭐 직무를 짜던 얘기, 바느질을 하던 얘기, 피난 오던 얘기 이런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들인데 제가 이제 읍내라고 하죠. 네네. 네, 목욕탕에서 할머니 혼자 오신 할머니의 등을 밀어드린 적이 있어요. 할머니가 제가 등을 밀어드리는 게 좋으셨던 거죠. 그래서 네. 우리 집에 밥을 먹으러 와라, 놀러 와라 하셨었는데 가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민속조사 할 때니까 할머니가 오라고 하니까 신나서 갔어요. 네. 가서 할머니랑 밥도 먹고 옛날 얘기도 들었는데 그때 할머니 집이 굉장히 특이했던 기억.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게 적산가옥이었던 거죠. 그 마을에 지금 우리 마을인 거죠. 자원길 마을에 정말 특이한 집들이 많이 있었던 기억이 지금 다시 나와서 그 마을에 다시 찾아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할머니가 주신 선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또 시골로 또 촬영도 자주 가고 하다 보면은 어르신들께서 좀 경계도 하시고 또 신기해하시고 또 그런 눈빛들이 있으시거든요. 초창기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어르신들이 뭐하러 왔슈, 왜 왔슈 막 이러셨을 것 같은데 초기엔 좀 어떠셨어요? 초기에는 되게 어려웠죠. 지금도 이렇게 시골이지만 처음에는 사람을 만나기가 거의 어려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한두 명 만날까 말까 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여기서 문화거리를 조성을 할 거예요라고 하면 어른들은 문화거리를 본 적이 사실 없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젊은 여자애가 와서 막 땅을 사고 막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셨겠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쟤 막 예. 이상한 소문도 나고 부동산 쟤네는 회사 투기회사 아니냐, 막 땅값만 올려놓고 가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막 그런 소문도 경계가 아닌 경계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서점을 열고 카페를 열고 숙소를 열고 하나하나 공간을 만들고 이제 관광객들도 오고 또 사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하다 보니까 또 지금은 너무 좋아해 주시고 좀만 안 보여도 어디 갔었냐 막 그리고 막 음식도 막 김치도 챙겨주시고 네. 뭐 만들면 주시고 명절 좀 있으면 명절인데 명절 되면 제가 일한다고 또 명절 음식 챙겨주시고 아유, 사랑 많이 받으시네요. 지금은 너무 예뻐해 주시고 네. 좋아해 주시고 힘들어도 오래오래 해라 이렇게 응원을 지금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지방에서의 일, 로컬에서의 일들이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들은 사실이에요. 도시에 비해 인구가 적고 이해하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또 반면에
그게 이제 지속할 수 있는 것들, 응원의 힘들은 또 더 큰 것 같아요. 네. 지금 4년 정도 되신 거잖아요. 영상에서 저희가 봤던 책방, 한옥, 숙박 공간이 있었고 옛 모습 그대로 카페가 있었는데 이렇게 멋진 공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공간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공간은 이제 옛날에 국밥집 오일장이 쓰던 자리, 지금은 장이 쓰지 않는데 오일장이 쓰면 당연히 국밥집도 있었겠죠. 있어야죠. 예, 그 국밥집이었던 공간을 바꿔서 공예 작가들이 작업실로도 쓰고 그다음 장기 숙박 스테이를 하는 공간을 바꾼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공연을 하면서 한국 다도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옥 문화 공간, 네. 갤러리 공간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 우체국 건물이었다가 버려진 공간을 저희가 갤러리면서 공예를 경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공간 같은 경우도 저렇게 한옥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한옥이거든요. 한옥이에요. 예, 석가래가 그대로 남아있고 안채에 또 한옥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볼 수 없는 상가 한옥의 공간인 거죠. 이렇게 저는 이런 50년 이상 된 오래된 공간들이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공간들에 문화적인 쓰임을 넣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자원길을 갔던 그날이 마침 자원길에서 또 공연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청마루가 있고 또 세간사리가 이렇게 있는 그 한옥 안에서 공연을 봤거든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는데 또 어떻게 이런 공연을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 같이 공연 봤죠. 네, 그날 너무 손님들이 너무 분위기가 좋아해 너무 주셨죠. 좋았어요. 네. 그 공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저도 10년 넘게 살았잖아요. 늘 공연과 전시가 그냥 손만 뻗으면 늘 있었죠. 일상이었어요. 근데 청년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사는데 과연 문화적인 혜택이 없다면 오랫동안 그게 지속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반문하게 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가 없는 곳에서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나?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이런 문화적인 행사가 계속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되게 크게 들었고 네. 또 제주소년 박경환님께서 같이 또 이 의미에 동참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달부터 공연을 계속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기획해서 하고 있고요. 네. 너무 좋아해 주시고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여 사시는 청년분들이 와서 부여에서 이런 공연을 보다니 이유가 있고 또 이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부여에 공연을 보러 처음 왔지만 부여 여행도 하고 너무 즐겁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셔서 예. 기획을 하는 저희 입장,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저희 입장에서 너무 보람 있는 일입니다. 좋은 공연 저도 한번 꼭 가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발명가가 아니라 발견가라고 하죠. 주변 일상에서 숨겨진 의미와 가치 잘 찾아내는 분들이 있는데 박경화 대표님이 아마도 그런 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최근에 계속 좀 눈에 밟히는 곳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자원길 안에 3만여 점의 유물이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유물들을 이용해서 자원길 안에 버려진 공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박물관 마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조금 더 빨리 실현하고 싶은 저희 꿈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원길을 만들면서 버려진 빈집, 특히 50년 이상 된 버려진 한옥들, 저는 이게 지켜내야 될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사례들을 보시고 전국에 있는 버려진 빈집들, 공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과제가 아니라 이게 유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네.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이렇게 버려진 마을에서 빈집을 재생하고 하면서 다양한 관광객들이 오고 또 창업이 일어나고 이렇게 다시 동네가 살아나는 모습. 저는 이게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이 이런 좋은 사례로 오랫동안 100년이 넘는 문화마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네.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저희 자원길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따뜻한 매력을 가진 부여 자원길과 만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 그곳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도심에 즐비한 빌딩 숲, 그곳 어딘가에 조용한 책들의 숲이 있습니다. 무려 7만여 권의 책이 쉼없이 말을 건네는 도서관입니다. 지혜숲은 가치 있는 책을 한데 모아 보존하고 관리하며 공유하는 공동의 서재입니다. 천장 높이까지 있는 서가가 가장 처음 눈에 들어오죠. 높이가 무려 8m에 달합니다. 세종 지혜숲에 오시는 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켜켜이 진열된 책들, 또 나무 기둥을 닮은 원형의 책장들을 배치해서 마치 숲속에서 산책하는 느낌을 안겨주는 공간인데요. 그렇게 책과 책 사이를 여유 있게 산책하다 도서관 한켠에서 가족들을 위한 전시회도 즐길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상을 받은 국내외 그림책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이 한데 모였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책 15권 전시는 그림책 전문가들이 엄선한 큐레이션을 통해 독자들이 더 좋은 그림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포인트는 해설이 있는 전시, 해석이 있는 전시입니다. 전시되고 있는 일러스트마다 그림의 개성과 특징,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누구며 그림이 어떤 특색이 있는지 살펴본다면 그림책을 2배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7만여 권의 다양한 책에 둘러싸인 세종 지혜의 숲, 가족과 함께 책 산책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TVU 다정다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